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오늘 수요일 진행을 맡은 경민정입니다. 황현희 앵커가 1월 한 달 휴가를 간 사이에 저희 김기욱 씨하고 저하고 수요일 목요일을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황현희 앵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황 앵커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까지 우리 힘내서 같이 보내고 다음 주에 또 황현희 앵커 오게 되면은 더 재밌는 또 즐거운 대화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여전히 추워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500분 넘게 560분이 넘게 먼저 와서 저희 지난 방송도 모니터링 해주시고 서로 댓글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이번 달 목표가 구독자 6만 명을 넘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5.94만 명에 이러고 있습니다. 몇 분만 더 이렇게 좀 힘을 모아주시고 같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함께 갈 수 있는 6만 명이라는 든든한 팀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 방송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퍼챗 계좌 후원 그리고 다양한 댓글들 의견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자, 고스트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라이브로 만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초대된 고수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분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벌써 배 소장님은 3주째 이곳에 그렇습니다. 오시는 거죠? 예, 삼연성이죠. 그러면서 워낙에 텐션도 좋으시고 지식도 네네. 많으시고 이래서 쇼츠가 뭐 한 38만 원 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요? 예. 6%를 보니까 미치겠네요. 6%야. 우리 또 지금 팔고 있는 제품과 가장 또 컨셉이 맞죠? 핫합니다. 이게 서울 시내버스가 인정한 변호사 김정철 변호사. 네. 네. 또 이렇게 제가 배 소장님을 띄워드리니까 다른 분을 얼른 띄우시려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이게 또 우리 앵커께서 대단하시면 경민정.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뭐 황현희 앵커를 기다리는 분이 상당히 많다 하셨는데 네. 경민정 앵커가 계속해도 돼요. 지금 뭐 그냥 싱가포르 좋으면 계속 있어라. 예. 그렇지. 현이 뭐 그렇게 무리해서 올 필요는 없고. 예. 그러다 황현이 돌아오면 어떡하려고 지금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다음 주에 안볼 거예요. 오게 되면 이제 경민정하고 너무 힘들었다. 방송 이상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황현희 앵커가 지금 말을 전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는 거죠. 요즘 아주 핫한 세 분을 모시고 대화를 해볼 텐데 우리 김정철 네. 최고위원님은 북 콘서트 준비 잘 되셨습니까? 네, 지금 북콘서트 네. 지금 성황리에 지금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지금 생각해야 될 정도로. 안전 요원 배치해야 밖에서 되는 제가 학생 수준이에요? 들고 좀 서 있어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지금 사람이 밀릴 걸 대비해서. 지금 정말로 지금 그런 지금 고민을 하면서 다행히 야. 많은 저 응원도 해주시고 네. 또 많이 참석을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저 굉장히 컨텐츠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보통 북콘서트는 이제 그 콘서트 하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오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내용들, 유익하고 재밌고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시 반부터 상암아트홀에서 있죠. 네, 성암아트홀에 했습니다. 예. 선정능력에. 네. 뭐 러닝 타임이 한 2시간 정도 네네, 될까요? 2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저 김정철 최고위원의 북 콘서트가 이번 주 토요일 2시 반에 성암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네, 돈봉투 받지 않으니까 북 콘서트인데 예. 노래도 한번 하세요. 콘서트니까. 여러 가지 지금 네. 행사가 근데 있어서요. 음성을 여기. 들어보면은 네. 노래도 굉장히 잘하실 음성이에요. 또 중후한 그런 매력이 아직 있으시죠. 아니 노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 KBS 노래자랑 출신 아닙니까? 전국 노래자랑. 몇 등 하셨어요? 저 딩동댕 냈죠. 진짜 딩동댕등 하셨어요? 정말 딩동댕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네. 신화의 이민우 출전 같이. 예. 그 다음에 윤정수, 그게 몇 년도인데요? 박명수, 응. 2024년 추석 특집 네. 제스라죠. 찾아보고 싶네요. KBS 진행자 특집. 예. 제가 무조건을 불렀죠. 배종찬 노래자랑 무조건 치면 나오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음악 감독님을 압박했죠. 예. 무조건 부를 테니까 무조건 딩동댕. 예.
아, 종찬형님이 압박하면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그죠. 몸이 압박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오늘 이건 뭐 굉장히 한 압박을 느끼게 1.5톤 정도가 압박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압박 붕대를 메고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보여주는 건 압박 붕대라 이게 들으신 걸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종철 최고위원님 준비 잘 하셔가지고 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상황리 그리고 안전하게 행사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제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갑니다. 아, 네, 아이 꼭 그러시군요. 저를 따라오겠다 해가지고 아니 예, 미혼 가가지고 아니었어요? 괜히 얘기했던. 아, 정말 저도 미혼인 줄 알았는데. 자 여의도 너머 TV 간다. 자 오늘은 육포를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포 지금 드시고 계시죠? 네. 예, 다 깐다니까 그냥 다 요거 까서 먹어봐야지. 드세요. 이건 코스피 코스닥이 대박이 아니라 육포가 대박이라면서요. 여러분 육포가 대박이 났어요. 육포가 너무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건 좀 더 가도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설날이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옆에 잠깐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설 선물 세트로 준비를 했어요. 포장이 지금 예 예쁘죠? 예 이렇게 딱 포장해가지고 하니까 여기에 15봉지를 넣어요. 그래서 29,9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여기 그 개별 봉지당 가격이 뭐 1,993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아주 간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또 포장을 하려 그러면은 포장지 가격이 또 많이 비싸더라고요. 뭐 제과점 이런 데서 포장 가격이 뭐 15,000원씩 받고 이러길래 제가 포장을 해서 선물하고 싶었는데 못한 경우도 좀 있고 이러거든요. 저희가 설 선물에 적합하실 수 있도록 예쁜 금색 보자기에 선물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것도 무료 배송이네요. 아니 무료 배송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쇼츠 38만을 기념해서 네. 이건 방송 끝나고 종찬형님에게 주는 걸로. 예 여기서 우리 밖에서 다 까서 대표님에게. 드시고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15봉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 이번 주 토요일 날 성암 아트홀에서 네. 이 김정철 변호사의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잖아요. 네. 이거 한 1,000박스 사야 돼. 어. 우리 김정철 변호사 1,000박스를 준비해서 네. 그날 오신 분들한테 얼마나 그 추위에 이건 나눠드리면 선거법. 아니야, 근데 선거법 위반이야. 안 됩니다. 아니 그럼요. 그런 걸 그래서 권장하시다니. 선거 나가지 말고 여기 그냥 뭐, 그럴까요? 여기 이제 그냥 짱을 박아요. 드립커피 그거 뭐 9,000원짜리 줬다고 해서 지난번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 했던 분은 네. 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에 예.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던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인데 어쨌든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네, 깨끗하고 예 준비해서 공정한 예 선거를 은행은 위해서. 왜 사기꾼이 되었나 네. 예 책을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여의도몰을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지금은 또 바로 링크가 화면에 걸려 있어요. 지금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주문 가능하시고요. 요 주문이 좀 불편하시거나 대량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시거나 상품 문의 전화로 하십시오. 1551-5280번 1551-5280번 여의도몰로 전화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봤을 때 한꺼번에 한 20박스 정도 주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설 선물을 미리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포장이 마음에 든다는 댓글이 뭐 올라오기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정치해 보시죠. 닭간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트럼프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관세 롤백 경고하면서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게 맞나? 이거 누구 책임이라고 보는 건지 어떤 부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저는 이게요. 네. 제가 또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워싱턴 DC에 제가 또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워싱턴 DC를 갔지만 DC를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약간 예상했기 때문에 안 웃잖아요. 아, 그 말씀 하실 걸로 아니, 근데 예상하셨어요, 심지어.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예. 이게 어색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친해져야 돼요. 우리 보십시오. 지금 경민정 앵커와 배추도사 배종찬 예. 한상혁업이잖아요. 아, 너무 친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 쇼츠가 34만 터지는 거예요. 육보 터지는 거예요. 예. 압박궁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하고의 서로 간에 이게 그 믿음, 무신분립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또 이제 작동을 한 게 뭐냐면 R of Deal, 바로 거래 기술 작동하고 처음에는 협박을 세려버리는 거예요. 네.
야 이건 뭐 이 국회 뭐하니 한국 국회 25% 때릴 거야. 근데 이제 한국이 뭐 주춤주춤 우왕좌왕 뭐 네, 네. 김정관 또 산업자원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니까 이제서야 아 이거 협상을 또 할 수가 있겠고 이러면서 이러면 더 얻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빨리 내가 원하는 게 알래스카 그것도 내가 좋아했는데 아 요즘 보니까 골든돔이 유행을 해요. 골든 알잖아요. 네. K-팝 데모노더스 골든. 예. 미국이 또 골든돔이라는 거 이 방어막을 만들어서 유럽에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네. 한국한테도 장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사실 이 이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하나는 있나요? 온라인 플랫폼법. 예. 그러니까 쿠팡이 로비를 그냥 빡세게 한 거야. 예. JD 벤스를 완전히 구워 삶았어요. 그러니까 벤스가 그냥 차도 한데 김민석 국무총리를 완전 문전박대 해버리잖아요. 네. 우리 영킴 알죠? 한국계 이 미국 연방 공화당 하원의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말 잘해. 노래도 잘해. 노래방 가면 한국 노래 불러.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따져. 왜 이게 지금 한국이 말이야? 왜 지금 교회 손원범 목사 뭐 한국이 너무 지금 지나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영킴이 압박을 해. 네. 내용은 둘째치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게 막 압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갔다 오면은 조금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아. 저는 이게 이유다. 예. 뭔가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자꾸 서먹서먹해.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오히려 저는 국회 때문이 아니라 뭔가 자꾸 이게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뭔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터야 돼. 안 탔어요. 어떻게 틀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그래서 사람하고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 정답을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 철회하세요. 노란봉투법을 철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가지고 제임스 킴 미국 상공 회의 소장이 제임스 킴이에요. 암참 계속 이야기해요. 이거 통과하면은 외국계 기업 다 떠난다. 저는 두 번째 뭐냐면 제발 이야기할 때 개신교 이야기를 이제 안 하는 게 나아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 노한 주니어도 그렇고 오자마자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로 가요. 순복음이 뭐냐면 순은 순수하다는 의미도 있고 꽉 차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 뭐 이거 가지고 뭐 순살 치킨 이야기인데 그 순살 아니고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순복음교회가 full gospel 복음이 가스펠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가스펠인데 자꾸 교회를 때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빡쳤어. 아주 불편할 그래서 만한 것을 자꾸 그랬죠. 건드린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예. 그냥 청와대로 옮겼잖아요. 네. 영빈관에 교회 지도자들 좀 불러서 나는 정말 한국 교회 발전을 더 원한다. 그러면 또 이분들이 또 김장한 목사, 오정현 목사 불러다가 좀 하면 또 오정현 목사, 김장한 목사가 미국에 전화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에 교회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럼 그게 전달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아닐 꼽다 치사하다 생각하지 말고 미국은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매우 많이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두 가지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개신교 이쪽에 좀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지지율 최저인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정치용이라는 비판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정 대변인 보시기 어떠세요? 올해 1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올 수 없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연임 그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헌법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트럼프는 조금씩 다음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여론을 더 환기시켜서 다음 대선까지 나가겠다라는 생각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다른 나라들과의 관세 협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이거 갖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생색을 내야 됩니다. 사실 그 트럼프 지금 국정 지지율이 40% 아래예요. 38%예요. 이러면 중간 선거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본인이 최대 치력이라고 얘기했던 해외로부터의 관세 수입 유입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좀 조급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저 배종찬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조금 마음에 두고 있던 터에 한국이 이거 자기랑 합의했을 때랑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주의를 준다는 최하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더 놀란 건 딴 데 있습니다. 어떤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25%를 올린다고 하는데 현대차 주가가 안 빠져요. 잠깐 움찔했다가 다시 또 움찔했다가 치고 올라갔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코스피는 그냥 뭐 날라가요. 코스피 올라가는 건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효과가 있긴 예. 하지만 전 현대차 주가가 안 빠지는 것에 놀랐는데 이건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봅니다. 어떤 거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트럼프는 이렇게 그러니까 뻥카를 친 거지 실제로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뻥카를 어떻게 생각하냐? 북한의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00년 초중반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다. 그러면 장 초반에 주가가 한 2~3%씩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네. 근데 지금 어제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던가요? 동해상으로 북한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눈 깜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런 변죽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또 뭐 협의 결과 잘 타결됐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네. 시장이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 이렇게 물러서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트럼프도 이제 옛날만 못하구나. 진짜 다혈질은 다혈질이야. 옛- 그 질러놓고서는 옛날만 못해요, 진짜. 뭐 옛날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끝까지 막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여야 되나요? 뭐 그렇겠죠. 그리고 그 발언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파장이라는 게 엄청났잖아요. 그럼요. 막 그 옛날에 트위터, 지금 XS지만 트위터에 뭐 김정은 이 사람 굿맨이다. 뭐 뉴클리어 파워다. 이러면 하나하나 화들짝 우리가 놀랐어요. 정말로. 야, 트럼프가 지금 이런다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역치라는 게 있잖아요. 막 때리다 보면은 맷집이 생기잖아요. 우리 예. 한국이 충분히 맷집이 생긴 것 같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아니 근데 그렇죠.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우리 예. 김정실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트럼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우리는 안보비를 올렸어요. 아까 제가 K 골든돈 말씀드렸는데 그 장사 안 한다고 보죠. 트럼프가 우리 국방비 적게 낸다고 주한 미군 경비 적게 낸다고 계속 압박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방비 이제 GDP의 3.5%로 올립니다. 일본도 3%가 안 돼요. 심지어는 나토도 우리의 3.5%가 기준이 돼요. 이거는 트럼프가 매긴 거야. 먹힌 거야. 두 번째, 자꾸 우리 국회에 이 입법화를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월 달이면 미국 대법원이 이 관세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려요. 예. 이제 미룰 수가 없어. 대법원이니까 최종 판결이에요. 근데 판결을 내리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관세는 위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국이 투자하는 약속은 무관해요.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의 전제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미국이 때리는 거지만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한 거거든. 예. 그것을 그래서 서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한국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2월 달에 미국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이 딴소리를 해도 우리가 투자한 약속은 그대로 지켜져요. 설사 관세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매긴 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만약에 뭐 법을 만들어 버리면은 미국에서 그게 판결하고 좀 엇갈리는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만 그렇죠. 남게 되는 거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지금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그 상호관세 협상에 대한 유효 무효 여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무효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무효가 되고 나면 그 국내적으로 그 미국 국내에서는 그게 무효이지만 우리는 이미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법이 다 발효가 됐고 그 여기에 효력이 미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에다 대놓고 당신네들 그거 무효가 됐으니까 우리는 안 낼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할 수도 없고 또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무효 결정이 냈다고 해서 이미 지불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국제법적으로 또는 국제 정세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을 압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트럼프의 어떤 그 미국 내 상황, 그 국내 자신들의 그 상황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자신의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 사실은 각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거의 반협박식으로 해가지고 네. 뜯어온 거거든요. 관세도 생각을 해보면 아니 원래 한 15%될 거를 25%로 불러가지고 15%로 만들어주면서 각종의 요구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그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크게 보시면 금융학적으로 보면 금융법적으로 보면 달러 수요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달러 수요를 확보해가지고 미국이 금융 경제 질서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계들로 하여금 달러를 투자하도록 하고 달러 수요를 촉발시키려고 하고 네. 그래서 각종의 뭐 원자재, 달러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금융 패권을 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대응하는 관점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좀 크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말 바꾸기를 하면서 좀 정세를 어지럽히고 있어서 한번 대화를 나눠봤고요. 그런데 이게 좀 우리나라의 면이 좀 구겨졌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총리에게 미국 벤스 부통령이 직접 뭐 쿠팡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쿠팡에서 우리나라에 빚어진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사안에 비추어서 조금 이 쿠팡이 기업이 정치 쪽으로 좀 줄을 대서 여러 가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필을 좀 하면서 이런 것들이 불똥이 좀 튄 건 아니냐.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뭐 추측에 불과하다 그럽니다마는 혹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자꾸 절차가 늦어져서 답답해서 일을 못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그런 이유가 혹시 뭐 총리님이 밖에 나가셔가지고 이 부통령 면담을 하시면서 국회에 좀 탓을 하셨나 이런 뭐 그냥 뭐 소문이 조금 있어서 이건 뭐 소문이 불가합니다만 어떻게 좀 보세요? 그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마음만 먹으면 보름이면 다 법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내란 전담 그건 그렇죠. 재판부라든가 정보통신망법 이거 정보통신망법도 허위 조작 정보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미국과의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이거 국회 비준 사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국회 비준 사항 아니고 특별법 만들어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기재위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정말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 정부 법안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뭐 20%밖에 처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시기에 그때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던 정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하나라도 협조해 줬습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국회 탓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탓이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미국은 제가 워싱턴 DC를 가봤다 그랬잖아요. 네. DC도 못 봤고. 근데 DC를 가면 워싱턴의 스트리트는 거리는 A, B, C, D, A 거리, B 거리 알파벳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가면은 K 스트리트이 있어요. K 스트리트 전부 로비 업체들이야. 로비 업체들이에요. 근데 그 로비 업체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주무르면서 로비를 해요. 그 스트릿이 있어요? 쿠팡도 예. 이 김범석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부어 가지고 미국에서 전방위적 로비를 하는 거예요. 이름만 알면 되는 사람들이 오늘 또 한 일간지에 로비 리스트 나왔잖아요. 명단 네. 쫙 깔려 있어요. 벤스인들 아니겠어요?
친구 건너면 다 쿠팡 아는 사람들이에요. 팡팡 터지겠죠.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밀어붙여 가지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게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냐면 쿠팡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적자 손해 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저는 칼럼도 썼잖아요. 예. 쿠팡을 라저스 미국에 있잖아요, 그죠? 네. 얘는 오면 그러잖아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통역이 지금 로저스 씨는 미국의 법에 의하면은 답 안 나오는 이야기. 그럼 최민희 막 소리치고 이걸 미국에서 하면 보세요. 그럼 미국은 얘 조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요 법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쿠팡은 국세청이 조지면 된다니까. 모든 건 세금이에요. 동관계로 풀어야지. 이걸 자꾸 어떻게 푸냐면 뭐가 근로자가 뭐 해서 어떻게 죽었는데 이러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쿠팡은 국세청이 들어가 버리면 돼요. 국세청이 들어가서 탈탈탈 계좌 틀면 그거는 미국에서도 뭐라 그래요. 벤스한테 가서 김민석 총리가 영어 잘한다며요. 가서 얘기하면 It's a tax problem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tax.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사회가 제일 싫어하는 게 tax 세금 안 내는 거예요. tax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될 문제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을 딱 보세요. 알다시피 최민희 위원장 계속 초래 아니 라저스 씨 그러면 뭐 지금 민주당도 막 떼까움을 지르잖아요. 라저스 막 이러고 소리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뭐 세턴버드님이 3개 국어에 능통한 배치도사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조용하게 용의주도하게 국세청을 딱 동원해서 탈탈탈 털어버리면 쿠팡 게임이 끝이에요. 근데 뭐 대관 막 불러서 라저스는 기업 사냥꾼이에요. 로펌 출신을 잘 알잖아요. 김정철 변호사. 이 네. 친구들은 뭐냐 미국에 가면 뭐 존슨 앤 해밀턴의 세계적인 로펌들이 많아요. 그게 니카라과에 문제 생기면 보내고 그런 애들이에요. 얘하고 상대하면 안 돼. 그래서 딱 해서 국세청에 들어가서 텍스로 탈탈탈 털어버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아니, 근데 이 텍스 문제와 함께 뭐 텍스 좋습니다. 저는 공정위에서 그 김범석에 대해서 총수 지정을 하면 돼요. 지금 쿠팡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이 텍스 문제와 함께 본인의 오너인 김범석 후보 의장의 의장.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김범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되는데 지금 김범석은 총수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공정위에서 김범석에 대해서 총수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동생이 지금 경영에 실제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 이런 거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데 과방위에서 해갖고 안 돼요. 제 생각에 정무위에서 해갖고 정무위에서 김범석을 어떤 식으로든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쿠팡이 실효적인 보상 대책 이런 거 만들 수 있을 이게 겁니다. 총수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절차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좀 법상으로 안 돼요. 법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걸 안 자꾸 된다니까. 해갖고.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온라인 플랫폼법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세적으로 텍스로 조지면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임스 킴 암참 회장이랑 네. 그다음에 케빈 킴 미국 대사들이 있잖아요. 불러들여서 점심 맛있는 거 이렇게 그냥 비빔밥 전주 한정식 비빔밥 있잖아요. 네. 여기다 너비아니 이렇게 구워주면서 육포 좀 간식으로 한 박스씩 주면서 노란 봉투법 좀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거 우리 제임스 킴 암참 회장 이야기하신 대로 이거 노란 봉투법인데 빨간 봉투법인데 이런 거 안 된다. 예. 나도 이건 좀 기업들한테 부담되는 거 알고 네. 그 이야기 한마디만 해도요. 트럼프 대통령 태도 달라져요. 근데 이게 쿠팡 문제는 네. 너무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너무 외부적인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글로벌적 관점에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게 너무 국회에서 막 이잡듯이 잡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더 잘못됐고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그 문제점들을 잡아서 법적 절차로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 세무조사도 아마 이미 자회사도 다 들어가 있고 공정위에서도 지금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또
그 국제 분쟁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ISDS 그 국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지금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쿠팡에 대한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에 대한 제재를 충분히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 때 그거를 대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게 무슨 과중한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어떤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그 제재가 정당했다라는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예. 이 지금 관세 협상 관련돼서 지금 특별법으로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정광재 전 대변인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비준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헌법 60조에 보면은 이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지금 3,500억 불을 투자하도록 돼 있는 이런 재정적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권력 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한 일을 국회가 비준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특별법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신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그냥 국회는 이 법을 통과시켜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수단으로 변질돼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헌법에 문제가 생기고 헌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권한쟁의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우리가 헌법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 비준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국회 비준을 하지 않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의문인 거예요. 네. 자꾸 MOU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양해각서로 지금 하고 있다. 양해각서가 이런 양해각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법적 효력을 다 갖추게 되고 국가적으로 조약의 효력을 갖추게 되고 대한민국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이 부분 때문에 또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또 혼란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 쟁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처리를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네. 이제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내일도 처리 가능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이 그렇고 이게 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을 때에 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거 나중에 이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두 가지죠. 하나는 환율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막 합의문에는 팩트 시트에는 뭐 서로 간에 합의하고 이익이 날 수 있는 곳에 투여한다지만 네. 미국이 이익이 난다고 계속 러터닉이 주장하면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다가 투자하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10년 지나서 5년 지나서 또는 3년 지나서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렇게 쏜살같이 통과시키잖아요. 통과 안 시키는 이유는 부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힘에다가 기책 사유를 못해요. 왜냐하면 잘한 협상이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역사에 기록될 협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되고 신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이 11월 26일에 발의가 됐는데 그게 아직 이 안건을 처리할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민주당이었는데 2차 종합특검법은 12월 20일 그러니까 대미투자 특별법보다 한 달 늦게 발의를 해놓고 거의 뭐 일방 통과를 지난 16일에 시켰죠.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들 핵심 지지층에 또 개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급한 일인지 무엇이 꼭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국익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 지금 슈퍼챗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스트레이드 4530님 5달러 주시면서 이재명은 민주당의 다수당인데 국회 탓을 하노 하셨고요. 그리미2님 2만 원 주시면서 김정철 변호사 응원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재홍림 3276님도 2달러를 주시면서
서울시장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네, 예, 열심히 그 하고 응원의 있습니다. 출마 문자를 예정자로서. 예,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340분 정도 와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지금 처음 오늘 이 프로그램에 구독자가 아닌 상태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퍼센트로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 방송이 여러 의견들 골고루 청취하고 또 그런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슈퍼챗, 계좌 후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우리가 그 크게 좀 이 조회수 좀 동접자 수가 늘었던 것도 네. 구독은 꼭 해야 되고요. 정광재 대변인의 그 약속이었잖아요. 우통을 벗겠다. 아니 요새 제가 5천 명은 좀 많으니까 3천 명 넘어가면 동접자 수가 3천 명 넘어가면은 하고 이게 투표 같은 걸 좀 하나 넣어야 돼요. 투표 예. 지난주처럼 저는 투표 오늘도 뭐 투표를 하나 할 필요가 있을 것 지난번에는 이 추위를 뚫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다 해서 예. 굉장히 상상하게 했어요. 오늘 멋있을 것 따뜻한 것 같아. 같단 말이에요. 오늘은 차 갖고 왔어요. 차로 오셨습니다. 차도 근데 좋아. 제가 예. 이게 1,300여 분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제가 누른 게 447번째고요. 네. 지금 470개밖에 안 돼요. 아, 좋아요를 다 그러네. 누르시고 봐야 돼요. 그래요? 이게 저는 저는 원래 방금 잘안 눌렀어요. 봐가지고. 471번째 제가 눌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알겠습니다. 누르면은 더 많은 곳에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많은 곳에 알려주거든요. 그렇습니다. 뜹니다. 알람이 떠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김 사장님도 2,000원 슈퍼챗 주시면서 서울시장 김정철 화이팅. 김정철 최고님 팬클럽이 여기 다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요즘 아.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사람 풀었냐 이런 그 음해성 발언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런 발언이 안 나와요. 제가 대충 친인척 뭐 풀었냐, 뭐. 팬클럽 얘기하면은 옆에서 그냥 좀 까주십시오. 사람을 풀고 사람을 돈 주고 쓰냐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틀어서라도 이렇게 적극 호응을 해주면 근데 요즘에 시내버스가 사랑한 남자 시사남이에요. 네, 시사남 아. 시내버스가 사랑한 남자. 그렇습니다. 시사남인 게 음, 저는 이제 대중교통 버스 이용을 많이 하는데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은행은 왜 사기범이 되었나? 사기꾼이 되었어요. 사기꾼이 되었나? 아유, 그게 이렇게 소장님께서 이름까지 다 근데 그 기억해 사진이 예. 뽀샵했어요. 그렇죠. 근데 실물이 더 좋습니다. 예. 아유, 실물도 또 사진도 아주 감사합니다, 멋진. 이게. 소장님의 그리고 은골로 강태님은 친한계는 싫지만 광재 대변인 정도면 합리적이지 이 메시지 주셨고요. 오늘 그리고 배추도사님 논평이 맞는 말이라고 메시지가 많이 그건 올라오셨고 네네. 성대모사 좋다는 얘기를 저는 해주셔서 뭐 친한계는 싫지만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친한계보다 그냥 쇄신 예. 그 국민의힘의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국민의힘이 예, 그렇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도 되면 국민의힘 이대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뭔가 변해야 됩니까? 아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9%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외롭지 않겠어요? 왜 사람들은 정광재 대변인을 한동훈의 대변인으로 보시는 거죠? 정성국이나 박정훈은 맞아요. 좋습니다. 자 이슈가 많아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아니 근데 이런 거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하는 거예요? 정말 뭐 그 대학 가요제가 아니라 대학 개그제 같은 거에 그렇죠. 쇼에 나가셨어도 됐을 것 같아요. 누구처럼 이렇게 가면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바꿔가지고 하셔도 되겠다. 그러니까 정광재도 곧 제명될 수 있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제가 곧 휠체어를 타고 돌아옵니다. 예, 이러니까 장동혁입니다. 정광재 화이팅이라는 메시지가 또 올라오네요. 비너스님 감사합니다. 잘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 한번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강선우 의원이 1억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서 이 김병시 의원은 뭐 최근 사퇴까지 하면서 와 이분 돈을 얼마나 뿌린 건지 모를 정도로 이 김경에게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 차명으로 쪼개기 후원까지 했다고 보는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변호사님? 뭐 완전 불법이죠. 네. 정치자금법에서 이렇게 쪼개기로 하면 안 되겠고 총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쪼개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근데 뭐 지인 한 20명 모아가지고 내가 뒤로 현금으로 500만 원씩 주면서 저기 현금으로 쪼개니까. 좀 무조건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면서 그 사람들 대신 입금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행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은 쪼개기 후원에서 그 자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쪼개기의 후원은 이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에게 후원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후원의 방식을 예를 들어 적법하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지지해가지고 좋아서 후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후원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한 이유가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것은 직무와 관련된 거예요. 자기의 뭐 공천과 관련돼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네. 뇌물죄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쪼개기 후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그 공무원 국회의원으로부터 또는 거기 관련된 고위공직자로부터 어떤 의도를 실현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또 이제 뇌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도 확실히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문화들이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민주당,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나면 이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각 정당에서 이제는 좀 다르게 하겠다라는 걸 좀 명확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한테 신뢰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고 수면 위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이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다 수사를 해서 밝혀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이제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국민들이 신뢰하는 경우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정치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완전히 새롭게 다 들춰내가지고 수사를 할까? 그게 지금 안 할 것 할수 같으니까 있을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 경찰에서. 아, 네. 그래서 할수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공천원군과 관련한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장철민 의원이 용기를 내서 이 정도까지 사안이 불거졌으면 특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직 민주당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이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그러니까 정치 혁신을 위해서 한번 정치권 전체가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그게 한국 정치에서 돈 안 쓰는 정치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지금 이 공천원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저는 그런 정도의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 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3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그 정치 후원금을 보내면 공개가 돼요. 이름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면 299만 9천 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299만 9천 원 낸 사람은 누가 보냈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한 100만 원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쪼개기 후원이 보편화됐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라도 좀 제어하려면 이게 근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 만드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피해자가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걸 네, 어떻게 관점으로. 볼까요? 왜 다르게 봐냐면 이게 일종의 민주당 내부의 분란의 일종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단순히 뭐 휴먼 에러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에러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한다는 장철민 예. 이 대전의 지역구를 두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홍영표. 네. 사실은 비명 행사 공천으로 쫓겨나듯 해서 완전히 이재명 당시 대표에다가 완전히 그냥 이 말로 싸대기를 때리고 당을 나갔던 홍영표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이에요. 보좌관 출신이 장철민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모시던 의원 일만 해도 지금 빡친 상황인데 또 왜 빡쳤느냐. 대전시장 출마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충 통합이 이루어져요.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대전과 충청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남자 강훈식을 밀어넣는 거잖아요. 밀어넣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뭐 청명해 죽든 한식해 죽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지난 2023년 이 기억나실 거예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때 이제 민주당 출신이 김태우를 꺾고 당선이 돼요. 네. 근데 그 전후를 통해서 이 김경시 의원이 이제 시의원도 아니지만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서 지금 의혹입니다. 강선우 의원에다가 1억 3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 이거는 엄청난 쪼개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 쪼개기 하면 6% 찢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후원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강선우 의원 쪽에서 돌려줬다고 이야기하면서 후보자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김시의원 지인들로 파악돼. 아니 사람 이름만 보고 어떻게 김경의 지인인 줄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경한테 물어봤더니 김경은 돈을 준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경찰 수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천헌금 수사는 경찰이 투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김병기 의원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동작 경찰서가에 그죠 우리 김정수 변호사 네.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이건 특검으로 가야 돼요. 지금 보면은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니 지금 그 녹취에 나오고 각종의 의혹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김병기 전 그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새로 뭐 120개 녹취 지금 뭐 PC에 들어있던 거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꼬리 자르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최근에 뭐 내용에 따르게 되면 경찰에서 아직 거기에 언급된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녹취가 그렇게 나와 있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지금 이런 사안이 있으면 지금 이미 진작 그런 부분을 입건을 했다가 나중에 혐의가 없으면 그거를 그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지금 애초부터 녹음심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 몇 사람 정도만 이제 언론에 나오고 그 사람들만 처벌되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검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김정철 변호사 말씀하셨던 대로 현역 의원만 지금 녹취록에 따르면은 7, 8명이 관련돼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7, 8명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럼요. 김경만 해당되겠냐. 실제로 지금 광주 쪽도 심각합니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광주 같은 데는 광주는 뭐 저 첫 텃밭이다 보니까 완전히 이런 데는 캐면 정말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민정 명앵커께서 오늘 투표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공천 헌금 특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저는 한번 걸고 한번 투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예.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여기- 해야죠. 여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갖고 아니, 짧은 시간에도 해도 근데 돼.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네. 그 검찰청 폐지하는 법안 민주당이 다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이런 거를 우려한 맞아요. 거예요. 경찰에 맡겨두면 경찰이 뭐 수사 능력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뭐 중앙지검 특수부만 한 수사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 의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선 경찰이 중앙지검 특수부에 있는 검찰들만큼의 수사 의지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겪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9월인가 없어지잖아요. 검찰청이.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한 4년 조금 덜 남게 되겠죠. 올해 네. 9월이면. 그 이후서부터 임기 말까지 엄청난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져야 하는 시점에 올 거라고 전 보기 때문에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청 폐지 이거는 두고두고 민주당에 지금 당장은 민주당이 이제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그 후과를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김경 시의원 120개에 달하는 이 시의원과 관련된 녹취가 담긴 PC를 포렌식 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다수 현역 의원이 포함이 되었는데 민주당 의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경찰에게 주는 우리 국민의 신뢰가 좀 깨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민주당 서울시당이 서울공관위원회 현역 의원을 넣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현역 의원 다 빠져. 뭐 이렇게 검토한다고 하는데 뭐 요 정도 문제, 요 정도 개선책으로 요 공천 헌금 비리 문제가 해소가 될까?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개뿔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개뿔이라고 아니 이건 해? 욕이 아니에요. 개뿔 욕 아니에요. 해산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예. 특검하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스스로 문을 열고 거듭나야지. 맞아요. 이거 안 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 여론으로 네. 이거를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지. 저는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호남 또는 영남 어떨까요? 저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 어떤 건가요? 지금 이 김경 시의원 관련된 요 PC 포렌식 특검이 없이 지나갔을 때 네. 계속 이 상태로 쭉 진행이 되다가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뭐 기소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이제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검사가 보안 수사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0개의 각종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사람들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진짜 수사할 의지가 있으면 그 사람들 관련된 사건들을 사실은 그 연결고리를 다 따야 됩니다. 원래 이제 보통 이런 사건 수사를 하면요. 그 통화 내역의 연결고리를 다 연결하는 압수수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그 시간대 얼마를 통화했고 해서 그 연결고리의 기도를 그물망처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나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가 있는데 아마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사를 덮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녹취록에 나 누구 A 의원한테 1억 줬어요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수사를 안 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검찰청이 없고 검찰은 보안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검사는 공소 제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소한 검사는 수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가서는 그 수사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공소 유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대장동 항소 취하를 한 사건을 가지고도 항소 취하의 의견을 냈다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낸 검사들이 이미 좌천을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경찰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야 나중에 변호사 하면 되고 지금 옷도 많이 벗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승진이 안 되잖아. 그렇게 제 주변에 잘못 근데 걸리면. 이미 경찰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사를 더 나아가고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뭐 부장검사, 검사장도 다 날리는데 뭐 지금 여기 경찰 일선 수사 경찰 하시는 분들이 버틸 수가 있냐 말이에요.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이 덮일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까 뭐 개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네,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개뿔이 아니라. 주로 개가 등장하는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개 같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개가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네요. 배 소장님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호남, 뭐 이를 뭐 영남 이런 데로 가면 이게 수사의 영역이 그거를 정말 하나하나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만연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들은 얘기 중에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체장 선거 앞두고 공천을 네. 앞두고 유력 후보 2명에게 모두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천이 발표되는 날 오후 2시에 공천이 예를 들어서 1시 반에 발표된다. 오후 2시에 약속을 2명을 다 잡아요. 네. 그리고 공천을 받은 사람에겐 야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약속은 다시 잡자. 축하한다 공천. 그리고 오늘 선거 잘 준비해. 이렇게 마무리하고 받은 사람에겐 받지 못한 사람은 부랴부랴 만나는 거예요. 김 후보님 아시겠지만 내가 진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돈 돌려드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 이러면 공천을 못 받은 사람도 아 이분이 열심히 했는데 내가 준 돈도 받았으니까 침묵하게 되는 거고 공천
받은 사람은 돈을 줘서 받았으니까 공범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공천도 받았고 더군다나 해당 지역은 당선이 뭐 100% 이력한 지역이야. 이러면 에브리바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만연해 있다. 만연해 있는 거죠. 이런 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데 점점점 너무 우울하다 하시면서 제이치백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댓글을 주기도 하셨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서울시당 위원장인 장경태 위원 소식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강간무소식이고 왜 자기들은 수사를 안 하는 거야? 자기들은 지금 안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수사도 이렇게 늦고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그렇게 불거졌는데도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아직도 사퇴 안 한 거 아니에요? 사퇴 안 하고 그대로 사퇴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본인이 어떤 당직도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이분 한덕수 전 총리 뭐 구형 그 선고 네. 선고될 때 거의 다 같이 모여가지고 민주당 뭐 네. 당사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 걸린 것도 있는데 좋아할 정신이 있나? 그러니까 싶었어요. 본인이 저랑 100분 토론에 나갔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얘기할 때 경찰의 수사가 능력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또 아 강선우 의원이 나왔었어요? 아니 저 장경태 장경태 의원하고 의원하고 제가 같이. MBC 100분 토론에 서로 이제 토론을 많이 그때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본인의 수사를 하는 걸 보면 네.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본인이 법사위원이고 말이에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 저희가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을 해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제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피의자다 뭐 이렇게 하면은 경찰에서 엄청 전화 옵니다. 지금 내일 조사 나오라고 그래서 저 변호사 제가 일정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수요일까지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면은 저희 소환장 보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압박을 해요. 예. 굉장히 압박을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평온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놀라운 거죠. 제- 사실은. 김변님 답이 네. 없다님이 아니 근데 9시 뉴스에 현직 의원이 1억 받았다는 거를 현직 초거대 야당 원내대표가 녹취록을 깠는데 한 달 넘게 구속영장 치지 않는 게 실화이면데 이게 좀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언론에 지금 뭐 문제되는 사람 중에 영장 청구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뇌물 사건 그렇게 수없이 많이 변론도 해보고 변호사 사건을 해봤지만은 네. 뇌물 사건은 진짜 긴급하게 체포해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이 뭐 2천만 원 받았다, 1,000만 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가가지고 바로 긴급 체포해가지고 바로 구속시키고 특수부에서 막 아침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수사해가지고 그 다른 돈 또 준 사람 받은 사람 뭐 다 구속시키고 막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 아니었으면 벌써 구속영장 아이고 어우. 끝났죠. 이게 의지예요. 왜냐하면 아까 국힘이었으면 우리 이미 특검 통과돼. 김정철 변호사가 난 참 조금 서운한 게 예. 100분 토론 나간 것만 이야기하고 제가 진행하는 맞습니다. 열린 토론 나온 거를 이야기를 안 해요. 열린 거기도 토론에서 나가셔가지고. 아이고, 맞습니다. 당사자가 나와 있으면 맞습니다. 그때. KBS 열린 토론, 그러네. 열린 토론이 더 공정하잖아요. 열린 맞습니다. 토론에 맞습니다. 나와서 아무튼 공영방송 진행까지 하시는 앵커시네요. 아니 근데 그때 예. 김정철 변호사가 나와서 이게 목소리 톤이 좋잖아요. 목소리. 네. 그래서 그때도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니 검찰 개혁은 이렇게 밀도 있게 추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별 뭐 말도 없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수사는 정청래 대표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성추행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강한 의지가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이른바 장경태, 최민희, 뭐 양문석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친청파로 분류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저하는 거죠. 아니면 덜 적극적인 거죠. 소극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왜 저는 우리 김정철 변호사 다 좋은데 KBS 열린 토론을 KBS 열린 토론 사랑합니다. 네. 최짝대기님이 배추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네, 힘내시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성남총각님 10,000원 주시면서 뇌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민주 떡값입니다. 이러셨어요. 떡값이랑 뇌물은 떡하니 준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천 헌금 특검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저희 PD님이 걸어 보셨는데 들어갔어요. 예. 240명이 투표를 11시 24분 현재 많이 한 하셨고요.
공천원금 특검 해야 한다 98%. 와. 아니다 2% 이렇게. 그렇죠. 우리끼리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예, 제발 좀 특검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챗 좀 소개해 드릴까요? 김 사장님 2,000원 주시면서 한동훈이 변화를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동훈은 창당하는 게 답입니다. 하셨고요. 뭐 창당 또 무소속 출마 권유하시고 바라는 분도 많이 계시죠. 자, 박민영님은 이준석 당대표 쫓아낼 박민영이요? 때는 박민혁. 박민영으로 들어갔고 나는 혁입니다. 이 친구가 또 유튜브 보면서 댓글도 달아요. 2,000원 후원까지 주신 분이라서 예, 박민영 대변인은 아닌 걸로. 박민혁 P1Z님은 이준석 당대표 쫓아낼 때는 같이 짱돌 던져놓고 무슨 개혁 서신파야 그냥 권력에서 밀려난 거지 이런 식의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알기 좀 민망합니다만은 니네 집 김씨님 10,000원 주시면서 미모 천재 경민정을 국회로 예, 차가운 국회는 따뜻하게 녹여달라는 이런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이거 다음에 지금 국회 갈 사람들이 이거 많네요. 같이 공유하시면서 이런 거 좀 읽어주십시오. 내 말로 이게 읽는 거는 불편하네요. 재홍림 3276님 정광재 김정철 두 분은 당적 개파 상관없이 국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화이팅 4.99달러 하셨습니다. 배주도사님도 국회에 입성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저는 입성은 하죠. 음. 국회 가면 돼요. 우리 네. 국회 도서관도 있고 로텐더홀도 가고. 국회 그 도서관에 예. 구내식당이 밥이 맛있어요. 도서관에. 밥이 맛있어요.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값도 싸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한 2년, 한 1년 6개월 정도 정치 평론한다고 다니고 또 예, 대변인으로서 방송 출연하고 여러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 보면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사람과 이분은 그냥 이런 평론이나 이런 걸 하겠다는 사람과 딱 구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평론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대변인이고 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운 게 많아요. 당의 뭐 입장을 예를 들어 생각해야 평가하는 되니까. 데 있어서. 예. 근데 가끔 이제 정치적인 자신의 경로와 상관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판단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냥 3자적 입장에서도 내가 기자였다면 저렇게 평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종찬영 소장 같은 경우에는 예. 후자에 가깝죠. 직접 정치하겠다는 생각은 아니 없는 이런 것 사람을 키워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잘 같아요. 그래서 되려면 지금 거의 준고정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키워줘야 돼요. 우리는 고정으로 하는데 고정이에요. 이제 국힘에서는 어떻게 공천까지 이어질지. 이런 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죠. 국힘에서 그러니까, 당성이 그러니까 중요한데 아니, 말을 국힘이든 해도- 민주당이든 합리적인 거 안 좋아해. 합리적으로 옳은 말하면 정광재는 안 좋아요. 윤리심판원의 해부가 돼야 되지. 그래요. 잠깐만요. 이거 저희 마칠 시간 다 됐는데 요거 그래?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 쌍특검 공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함께하는 장면이 보였잖아요. 네. 그 투샷이 잡히면서 되게 새로웠는데 어떻게 특검 공조 요거 단식 중단이 되면서 좀 어떻게 끝이 나는 건지 이어지게 되는 방향성이 있는 건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특검에 대한 공조를 하기로 했고 이준석 대표가 또 직접 찾아가서 그 방문을 해서 얘기도 나누셨는데 그랬으면 사실은 이제 단식이 중단되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를 또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단식이 물론 건강에 안 좋으시니까 네. 단식은 빨리 중단하는 게 맞았지만 그럼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해주시고 네.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같이 이 문제 이슈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이슈가 거기에서 끝나버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슈가 이제 거기에서 그냥 마무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죠. 그 부분이. 특검에 대한 강력한 이슈 부분을 이끌어 나가다가 그 부분이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특검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만 내용이 초점이 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특검에 공조하고자 했던 그 진의 그다음에 진정한 마음이 거기서 약간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선거에 대한 연대나 이런 건 일체 없습니다.
일단은 뭐 이 사실상 공조가 약간 애매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선거연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 주셨고요. 지금도 거의 프로그램 말미인데도 1337분 들어와 계시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좋아요가 745개인데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또 알림 설정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김종인 전 의원님 모시고 닭간다 플러스가 진행이 됩니다. 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진행하는 닭간다 플러스도 많은 애청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즐거운 방송이었어요. 오늘 오후 2시는 내가 나온다고 봐요. 그렇게 따문해? 장성철이는 왜 나와요? 장면이 나와요? 그거 진행하신 진행. 아, 예, 진행을. 닭간다 플러스 진행자로 앵커. 적절치 않다고 봐요. 네. 경민정이 계속 하던 예. 그 배추도 좋더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 앵커 자리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배종차 소장님과 함께 만나봤고요.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